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지 공략 포인트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 끝판왕 애플의 질주, 지역은행은 숏스퀴즈입니다. 애플이 이제 중국의 대안책으로 인도를 선택했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주가도 상승했고 기술주들의 훈풍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좀 가져가야 하는 리스크가 지역은행 리스크인데 지금 공매도가 또 은행권 위주로 최근에 증가 추세라고 해요. 저희 어떤 포지션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전일 뉴욕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전일 뉴욕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의 질주와 또 지역은행에서 발생한 그 숏스퀴즈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은행 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하고 또 월가 일부에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전일 장 마감 후부터 콜옵션 매수가 집중이 되었고요. 또 지역은행주에서는 일제히 숏스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페게스트는 장중 최대 96% 급등을 했고요. 또 SPDR, S&P 지역은행 ETF는 6%대 급등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또한 뉴욕 증시의 대장주인 애플이 프리마켓에서 2%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애플 실적에 대해서 아이폰이 내구재가 아닌 필수 소비재가 됐다라는 의견까지 등장을 하면서 애플이 장중 5%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들 또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했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고용 지표는 25.3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실업률은 3.4%로 다시 한번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 강한 고용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지난주 시장은 은행 위기 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강한 고용이 이를 불식시켰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면서 채권 금리는 반등을 하고 또 달러 인덱스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2월과 3월에 발표되었던 비농업 일자리 수가 55만 명 가까이 하향 조정되면서 4월달 강하게 발표된 비농업 일자리 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또 발표되는 지표들과는 다르게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흘러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수급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갭상승 시작한 국내 지수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음봉을 그려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호실적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네이버와 애플 관련주로 분류되는 LG 이노텍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과 같은 2차 전지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장 테마 동향 보시면은 흑해 곡물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슈가플레이션 소식이 전해지면서 곡물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 대한제당 우선주 보실 수가 있고요. 대한제당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당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자, 그리고 한일사료, 그리고 한탑, 팜스토리,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과 같은 이러한 곡물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기차 부품 테마 또한 계속해서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대장으로 본다라면 덕양산업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따라서 코다코, 큐런티어, 모베이스 전자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에서 그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실리콘 음극재 테마가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윈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윈텍 상한가 찍고 윗꼬리 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J, 그리고 RF세미, 엔투텍, 지에논 에너지와 같은 이러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한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은 벤츠에서 LG, 삼성과 그 차량용 OLED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OLED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라운텍을 대상으로 해서 선익 시스템, 뉴프렉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금일 상승 종목 중에 뉴프렉스와 BH 같은 경우에는 FPCB 관련 업체로요. 차량 경량화 차원에서 전기차 대부분의 전선을 대체하게 될 소재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신 후에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테마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오늘 다소 좀 어지러운 모습이죠. 하지만 2차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섹터가 가리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입니다. 곡물과 같은 돌발 이슈에 의한 테마를 제외한다라면 올해 계속해서 전기차 소재 부품 섹터들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테마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크로 지표들을 본다라면 미국은 경기 침체 초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선행 지표인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와 또 동행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이미 경기 침체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후행 지표인 고용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시장을 흔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 악화를 고려해서 낮게 책정된 가이던스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되고 있지만 팩트 세세 조사를 본다라면은요. S&P 500의 기업 이익 성장률은 이미 지난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소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 또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 테마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기 스윙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스윙 전략 위원님께서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지 달달한 공략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 섹터는 의료용 로봇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서비스용 협동 로봇 정말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의 시대잖아요. 매출도 슬슬 막 잡히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의료용 로봇이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볼게요. 네. 간단하게 접근을 한다라면 인간이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의료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 서비스형 로봇 중에서 의료 로봇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의료용 로봇은 관절과 척추뿐만 아니라 미세한 동작이 필요한 뇌수술 영역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삼성과 같은 이러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소식 또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 로봇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3년 동안 240조 원의 투자 소식을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삼성의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협력사들과 더불어서 빠르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24년에 12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2030년에는 또 10배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잠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꾸준히 성장하게 될 섹터가 로봇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서비스 로봇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러한 의료용 로봇 섹터에 대해서 꾸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용 로봇이 서비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유의 있게 지켜볼까요? 네, 오늘은 미래 컴퍼니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 레보아이죠. 레보아이 그 수술 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수술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3월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공급하면서 이를 또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이 레보아이는 고해상도 3D 입체 영상이라든지 넓은 시야라든지 다관절 기구를 통해서
세밀한 움직임 등을 지원하면서 의사 입장에서 편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또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M&A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또 차세대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한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동사가 또 그 대상에 오른다라는 그러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죠. 2026년이 되면요, 84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헬스케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기업 인수합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 산업에 대해서 M&A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이르다면 올 하반기 정도에 의료기기용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시장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사가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대시세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대시세가 나온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 변동에 따라서 요즘은 종목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 4만 원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8,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미래컴퍼니입니다. 이렇게 오늘 의료용 로봇에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목표가 4만 원까지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2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AS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사료입니다. 와, 오늘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시세를 이제 노려보는 구간인데요. 7,000원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걱정되는데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목표가를 7,300원을 드렸었고요. 일단 목표가 찍고 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 협정이 오는 18일 이후에 중단될 가능성이 현재도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며칠 전보다 그 중단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식량에 대해서 무기화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년간 하락 흐름을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일 사료는 추천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AS를 계속해서 해드릴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5,500원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한다라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500원 구간을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을 시청하셨다라면 오늘도 이 7,000원 부근에서 현재가에서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조정을 주더라도 5,500원 라인 리턴하지 않는다면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챙겨가 보자. 5,500원 지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AS 라온텍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또 슈팅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해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신고가 흐름 달성 중인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오늘 신고가이기도 하지만 목표가를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본방송 보시면서 라온텍 단기간에 목표가 돌파하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OLED 관련주들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벤츠도 LG, 삼성과 그 차량용 OLED 혁신에 시동을 건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6월에 애플 개발자 대회도 있고요. OLED 쪽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방송에서 추천드린 라온텍이 아니더라도 OLED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고 추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라온텍 오늘 목표가 돌파하며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정 준다라면 OLED 관련주는 계속 지속해서 관심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LED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공업도 받아볼게요. 4월 초반에 주셨고 여전히 수익권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매수 자리 지켜내면서 오늘도 슈팅이 나왔었는데 약간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연내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탑재한 그 전기차 출시를 추진하는 이러한 가운데,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냈었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 줄 때 계속 그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모아가시다라고 말씀을 AS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재매수 관점이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목표가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9,600원을 목표가를 드렸었는데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9,6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시장의 이슈가 살아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러한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매집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재매수 관점 의견 제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관점 계속해서 좀 정확하게 들어맞는 모습이고요. 21선 지지 라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